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써줘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자,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겠죠. 자, 그러나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게 되면 비교적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진다. 자, 말 그대로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기업은 당연히 나가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고용을 감소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고임금 경제가 이미 존재를 한다라면은 굳이 고용의 감소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효과가 이제 다른 이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고임금 경제가 존재하면 고임금 지급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노동 수요 곡선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노동 수요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자,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는 고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를 시키지만 고임금 경제는 고용을 증가시키므로 전체적으로 볼 경우 고용의 감소가 적게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쓴 거를 또 이제 지금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하라고 했으니 두 개 나눠서 써서 외워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CMI 검사에서 능력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제가 5개를 써놨는데, 자, 편하신 거 3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기평가입니다. 자, 능력 척도죠. 자신의 흥미,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 직업 정보,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분석 능력. 세 번째, 목표 선정, 자신의 정보와 직업 세계 연결을 통한 직업 목표 선정 능력이다. 자, 그래서 1번, 2번 플러스가 3번이 되는 거죠. 먼저 자기평가를 하면 자신의 정보가 생기죠. 그리고 직업 정보를 얻게 되면 직업 세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1번 자기평가와 직업 정보를 토대로 연결해서 직업 목표 선정을 능력한다, 가진다 라고 해서 요 3가지 외워주신 게 사실 제일 간단하실 거고요. 나머지 뭐 계획도 볼게요. 네 번째 계획,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 계획 능력. 5번째, 문제 해결, 진로 선택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는 거 3개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진로 성숙도 검사 중 태도 척도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지금 능력 척도 나왔죠. 능력 척도는 3가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태도 척도는 5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로 결정성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죠. 자, 그리고 참여도 진로 선택 과정에 얼마나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는지죠. 독립성, 내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성향,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나 이해가 되어 있는지 요 성향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타협성,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할 수 있는지. 요거 우리 1차 때도 나왔지만 태도 척도는 5가지를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식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참, 독성타. 진참, 독성타. 자, 요거는 태도 척도는 진참, 독성타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참, 독성타. 자, 다음 문제.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5가지를 쓰시오. 혹은 3가지, 6가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일단 6가지를 안전하게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빈출 문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이룬다. 자, 최저 생활 안정을 이루고요. 2번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임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임금 경제 효과. 3번째,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예방하여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된다. 왜?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예방하기 때문에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되는구나. 자, 4번째, 기업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다. 자, 5번째, 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6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핵심 단어만 좀 정리해 보니까, 자, 생활 안정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고임금의 경제 효과. 자, 그리고 노사 분규를 예방하죠. 그래서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하죠. 적정한 임금 때문에. 그래서 경영 합리화가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임금 상승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하면은 경기가 활성화되겠죠. 경기 활성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서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한다. 소득 분배 상태 개선. 자, 그래서 요 핵심 단어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직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또 여유가 되면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확률 표집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입니다. 구성원들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들 중에서 무작위로 그냥 필요한 만큼 표집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자, 그럼 층화 표집 방법은 뭐냐? 자, 모집단이 서로 다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집단이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의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용해 표본을 추출한다. 어쨌든 여기서도 무작위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군집 표집 방법입니다. 모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분해서요. 해당되는 집단을 그냥 표본으로 추출해버리는 거다. 자, 그래서 사실 요 세 가지 내용은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시험에 또 뭐 자주 나오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과감히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네 가지 성격 유형 요소들 중 세 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민혁 리지라고 많이들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이 중에 세 가지만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민 보겠습니다.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하다. 뒤의 내용이 좀 더 중요하고요. 자, 역량이죠. 작업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리듬. 자,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거 안전하게 뭐 민영 리지 다 외웠다가 기억나시는 대로 써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다음 문제.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자, 요거 개념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자, 마찰적 실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업이므로 마찰적 실업만 존재할 경우에는 고용이 잘 되어 있는 완전 고용 상태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률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책까지 써주시면 좋은데요. 대책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해주면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취업을 할지 이런 정보들만 있으면 금방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대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구조적 실업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산업 구조가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한다. 자, 요거 핵심 무조건 써주셔야 되고요. 자, 산업 간, 지역 간 노동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한다. 자, 요 대책 기억나 주시는 거 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경기적인 실업은 말 그대로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효 수요 부족이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유효 수요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며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통화량 증대, 조세 감면, 재정 금융 정책 등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려서 해소시켜주면 된다. 라는 이 대책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비수요 부족 실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 또 나오죠?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뭐가 해당하는지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죠. 먼저 마찰적 실업이에요. 우리 아까 봤었죠?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실업이고요. 불가피한 실업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며 자연 실업률이라고 본다. 대책으로는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적 실업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해요. 그래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비수요 부족 실업 하나 더 있겠죠? 계절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은 비수요 부족 실업은 아니구나. 그러면은 나머지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절적 실업 말 그대로죠.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로 건설, 농업, 관광업 등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느낌이 바로 오죠?
그래서 경제 발전과 생산기술 업그레이드, 농촌 시설자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해결하면 좋다라는 거 대책까지 써주시면은 베스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꼭 잘 암기하셔서 또 다음 영상에서 공부하실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